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지금 부동산 PF잖아요.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전망 어떻습니까? 좀 뭐 벚꽃이 피는 순서처럼 이 순서대로 도산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지금? 저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 국민들 자산의 70%가 다 부동산입니다.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또 이런 PF 했던 건설사부터 해서 금융기관까지 굉장히 부실화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1.3 대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거주 의무 요건을 없앤다든지 또 지역에 대한 거 다 없애버렸죠.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분양시장에 관련된 규제는 한 지금 70% 정도는 삭제됐다.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양도세 한 3년 정도 면제라든지 세대원에 대한 아파트 청약 자격금 부여한다든지 이런 게 좀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부동산 규제를 다 푼 건 아닙니다. 좀 우리 부동산 PF와 관련된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이다. 다시 흥하려면 지금 최근에 이제 PF 대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증권사라든지 보험사, 저축은행 최근에 새마을금고에 한 9천억 원 정도가 PF에 많이 부실로 묶여 있다 그럽니다. 지금 현재 제1금융권 은행에서는 연체율이 한 0.4%니까 그래도 많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. 작년 2022년도에 한 0.12%였으니까 지금 연체율이 한 2배 정도 올랐다.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연말까지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올릴 겁니다. 미국이 5.5까지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0.25% 두 번 정도 더 올릴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 5.0% 기준금리, 우리나라가 지금 3.5%입니다.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는 7에서 8% 정도 줘야지 집담보대출을 받습니다. 기준금리보다도 한 2배 이상 더 높은 대출 금리 받고 있는데 이제 은행의 이제 가산금리, 은행 마진을 보통 한 3, 4% 정도 붙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7, 8%로 대출을 받고 있다. 결론은 PF 대출이 다시 좀 올 연말까지는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. 아직은 원희룡 장관도 우리나라의 미분양을 2012년도에 12만 5천 가구까지 났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자기가 좀 방치하고 있겠다. 지금 7만 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만 가구가 넘어갈 때까지는 자기가 지켜보겠다 그러고 원희룡 장관이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. 미분양이 안 되려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아라. 건설사가 최소한 주변 시세보다는 20%, 30% 저렴하게 판다 그러면 당연히 완판될 것이다. 그것은 지방이나 서울이나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우리 청약하는 분들도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만 청약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 미분양이 나고 있는 7만 가구 정도는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싸거나 최소한 뭐 부에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것도 주변 시세보다 좀 더 낮게 분양을 해서 이렇게 완판 좀 시켜라. 그래서 저는 올 연말까지는 좀 PF 시장이 좀 어려울 것이다. 그러나 내년부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. 이미. 그래서 훨씬 좋아질 것이다. 내년부터. 그렇게 좀 전망합니다.